네, 인사이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율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림입니다. 네, 수박입니다. 예. 오늘은 보리님이 사연을 주셔서 보리님의 케이스를 한번 같이 읽고, 보리님은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아차려 보면서 이 안에 있는 또 심층 어떤 마음들을 파악해서 꺼내보고, 느껴보고, 파악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제가 먼저 보리님 주신 케이스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가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해주셨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잘했다고 좋겠다고 칭찬하는 여러 말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자마자 저도 모르게 제가 크게 웃으면서 답례를 하는 식으로 팔을 벌려서 몸을 살짝 흔들면서 호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미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절부절 못하겠고 거기에 더 이상 있기가 힘들었어요.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울 안에 제가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도대체 아까 왜 그랬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쟤 왜 저러냐고, 왜 저렇게 흥분하냐고. 저를 엄청 꼴보기 싫어할 것 같았어요. 저를 너무 쉽게 흥분하고 관종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라고만 해야지 하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 성격이 되게 밝은 팀원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그 팀원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날 사람들이 그 팀원에게 선물을 주면서 축하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 팀원이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사람들의 축하 선물을 받는데 보기 싫어서 확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고 주목을 받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 분위기에 동조를 하지 않고 차갑고 무감각하게 앉아 있으면서 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 팀원들이 좋은 분위기일 때 자꾸 혼자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같이 잘 어울리지 못할까? 왜 밝은 분위기와 밝은 사람들을 대할 때 경직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는 밝은 모습이 다 가식 같고 관종 같아 보이는 걸까요? 라고 케이스를 주셨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우기고 좀 마음을 확 그림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요. 되게 그림이 잘 그려지고 저 얘기인 줄.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게 되게 어떤 마음이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좀 많이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밝은 사람에게 느껴지는 질투심이 특히 저한테는 되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질투일까요? 그래도 아까 잠깐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주목을 받는 거? 뭔가 주목받고 인정받는 거에 대한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목받고 인정받을 때는 관종 같다, 이상하다, 미쳤나 보다 하면서 자기를 또 깎아내리게 되고,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런 주목과 관심을 받으면 안 되고 나도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논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뒤에는 원래 질투라는 마음이 시기심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남이 가지면 배가 아프고 그게 맞아요. 싫고, 근데 그 마음을 자꾸 쓰다 보니 결과로서 내가 그걸 할 때 그 마음이 자신을 치게 되는 것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 내면의 비판자라고 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인사이트 할 때는. 근데 내면의 그 밖을 향해서 비판했던 마음이 나 스스로에게도 그걸 예외적으로 허락하기는 어렵겠죠. 자동 반사적으로 왜 저렇게 흥분하냐, 관종 같다 이러면서 굉장히 꼴 보기 싫어할 것 같고, 이게 지금 본인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통 비판하던 마음을 투사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저 하나, 이건 제 얘기지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무리로 친구들을 이제 잘 무리로서 만나고 이랬을 때, 어느 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 밝은 친구였거든요. 되게 거리낌 없이 막 다가오고, 나도 갈래.
막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너무 꼴보기 싫었었거든요. 이 무리에 껴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 저래? 막 너무 관심 받고 싶어 한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 사람이 막 와서 관심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막 다가오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싫다, 못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내가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여유가 있고 그게 나한테 위협적이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보통 그거를 맞아. 막 이렇게 싫어하고 못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음. 그러면 그 당시에 수박님은 그 상황에서 어떤 거를 뺏긴다던가 어떤 위협을 좀 느낀 것 같은지, 뭐가 최악의 사태라고 상상을 했던 것 같은지 혹시 좀 알아차림이 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 떠오르는 건 뭔가 그 무리의 친구들이 저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악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얘기를 하고 나셔서. 약간 되게 비합리적인 생각이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냐면 물론 그 친구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와 이 무리의 애정도 있고 그건 너무 이상한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그 친구랑 저랑도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친구가 나를 특별히 밀어내고 뭐 그렇게 했다 하면은 좀 이해가 가지만 그냥 밝고 막 잘 어울리고 하는 것 자체가 싫다 하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수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친구가 뭔가를 다 가져가 버려서 내가 뺏긴다, 혹은 누가 더 가져서 뺏긴다는 약간 소유의 개념이 좀 이 뒤에는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위협을 더 쉽게 느낄 것 같고, 조금 더 탐구를 해볼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비함적인 것 같다는 제3의 시각이 지금 좀 떠올랐는데. 네.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친구도 나쁜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저한테서 이 친구들을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자기도 즐겁게 속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뭔가를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서 여기에 못 들어오게, 너는 여기는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쓴 것도 너무 좀 이상하고, 다른 친구들은 또 이 친구를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막 나서서 물론 나서서 막지도 않죠. 되게 어떤 느낌을 풍기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끔 뭔가 이런 불편한 느낌? 이런 걸 주면서 했다는 게 좀 생각해보면 그 관계성을 좀 통제했었네요. 네, 내가 네. 시크하고 좀 맞아요. 이렇게 암암리의 마음을 풍기면서 이 사람이 여기의 사람들과 너무 편하게 친해지지 못하게 관계성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행사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함께 기뻐함이라는 마음의 요소, 우리가 그 자비희사라는 사물양심에 대해서도 인사이트 때 얘기를 했었는데, 희에 있는 함께 기뻐함, 다른 사람들이 좋고 즐거운 걸 보면 시기랑 질투를 내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기쁜 그 마음이 여기에서 좀 결여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엿보이네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나도 뭔가 이 관계를 편하게 얻었던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여기에 저렇게 와서 편하게 이걸 얻어가는 것 같은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걸 되게 힘들게 잡고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쉽게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좋아요. 있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표현을 쓰셨는데, 나도 저 친구들과 이게 쉽게 얻은 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관계성에는 나름대로의 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있죠. 이 얘기를 들으면 수박님의 경우에는 나는 친구라는 관계를 그냥 누린다기보다 노력해서 얻는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노력해서 얻는다면 정말 이거는 뺏길 수도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소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나? 맞아요. 그래요. 네.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노력하지요. 그래서 아까 이 에피소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제 안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 그 예를 들어 밝고 막 그런 친구가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뭔가 그것 자체도 제 안에서는 약간 꽃 같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얻는다라고 내 안에서 약간 뭔가 비틀어진 어떤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의도되고 네. 조작된 거다. 그죠? 그걸 보여서 관심을 얻는다. 음. 그게 꼴보기가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네. 그럼 수박님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심코 대하고 얘기하기보다 친해지고 싶어서 뭐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뒤에서 플랜을 좀 짜는 편인가요?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쟤랑 친해지려면 뭐 내가 이거를 더 알아야지.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게 내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의도하고 어떤 면에서 관계를 좀 조작하고, 여기서 조작이라는 거는 통제하려고 하는 걸 의미해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에 내가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같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이게 마음이라는 게 항상 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보이는 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거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많이 보이는데, 만약에 조작되고 의도해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얻고 친해지고 한다, 노력을 엄청 그런 걸 들여야만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얻는 게 의도적이고 계획된 거고 계획된 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이거는 통제하고 노력을 들여서 내 의지로 통제해서 되는 거죠,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는 우리가 욕심을 내게 돼요. 내가 좀 더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와서 그걸 받으면 저 사람도 그거를 의도대로 통제해서 뭔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뺏길까봐 걱정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관계가 되게 자연 발생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 우리는 늘 같이 있고 되게 친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느낀다면, 여기서 누가 되게 누구한테 마음이 사람들이 쏠리고 좋아해주고 하는 게 저 사람이 의도하고 통제한 거라는 생각이 없겠죠? 그렇다면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이걸 다 가져가거나 뺏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게 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상 깊었던 게, 밝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쉽게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서 좀 이렇게 못마땅한 건가? 그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 밝게 하는 거가 의도된 거고 저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게 내가 취하는 의도나 방식보다 쉽게 가져가는 거라서 그게 못마땅한 건지, 만약에 나처럼 뭔가 노력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건 또 괜찮은 건가? 약간 그런 의문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쉽게 가져가서 싫다. 뭔가 억울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약간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지금 이렇게 밝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고 사람들이 그것도 좋았잖아요. 밝으면 좋은 면모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딱 되고 하는 게 하나 억울한. 그러니까 밝음이 문제네요. 나는 밝지 않아. 나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냥 나로서 좋아할 만한 밝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쟤는 밝아서 노력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좋아해.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 굉장히 여러 단계의 마음들이 있네요, 안에.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도표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코어 안에 밝음과 밝지 않음이 있고, 이거는 뭐에 관하냐면 있는 그대로 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그 다음 원 안에는 노력해서 얻는 뭐 우정, 사랑 이런 게 있겠죠? 사랑과 우정. 그러면은 노력해서 얻는 사랑과 우정이라는 거는 뭘 뜻하냐면, 이거는 통제력에 관한 거죠. 어떤 의지로서 내가 얻어내는 것.
그러다 보니 그냥 밝음을 딱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결핍이 느껴질 거고 나는 저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면서 얻고 그걸 막 의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쟤는 그냥 따라온다 하면 이게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사실은 그죠?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약간 느껴졌었던 게 보리님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얻은 칭찬이나 뭐 이런 인정 같은 거를 누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내가 또 밝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되게 후회하고 좀 창피하게 느껴지고 그 마음이 좀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나를 너무 관종이라고 하고 꼴 보기 싫어할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은 이게 수박님이랑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보리님이. 하지만 보리님이 딴 사람도 그렇게 특별하게 주목받고 하는 게 싫다 하는 이런 시기나 질투가 있는 걸 보면 저게 본인한테 결핍된 거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죠? 나한테 없는 거 딴 사람이 받으면 보통 질투를 하니까요. 아니면 굉장히 같이 옆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축하해주고 뭐 기뻐할 수 있죠. 함께. 그러면 이게 지금 결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정작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때가 딱 왔을 때 미쳤나 보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관종 같아.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정말 원하고 너무 누리고 싶었던 거를 하나도 못 먹는 상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듯이 좋은 분위기일 때 자꾸 혼자 동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좋은 분위기일 때 동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좋은 분위기에는 다 그거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때 동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리고 좀 허탈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진짜 보리님 말씀하셨네요. 왜 저는 밝은 모습이 다 가식 같고 관종 같아 보이는 걸까요? 그러면 밝은 사람이 밝은 척 하는 것 같다. 혹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라는 거가 수방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밝은 모습이 가식 같고 관종 같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밝은 모습을 하는 사람이 일부러 밝은 척을 한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겠구나 하기는 하는데 뭐 저걸 되게 너무 좋아한다. 뭐 별것도 아닌데 너무 사소한 칭찬에 막 날아갈 듯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들은 적이 있지만 밝은 모습 자체가 가식이고 관종이라는 생각은 사실 제 투사에는 조금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크림님은 혹시 어떻게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밝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밝은 사람이 왔을 때 그게 막 고깝게 느껴지거나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그냥 너도 좋냐? 나도 좋다. 그렇게 막 같이 좋아했던 건 밝음이 더 편한 거죠. 어두운 그쵸, 사람보다. 네. 좀 뭔가 이렇게 딱 가라앉아 있는 차분한 사람을 보면 약간 어떻게 맞춰야 되지? 그럴 때는 있어도 근데 훨씬 그냥 저랑 같이 톤이 비슷한 사람이랑 있으면 저는 그냥 편한 것 같아요. 그 면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밝은 사람과 있을 땐 편한데 오히려 밝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하다가 어떤 마음들이 있을지. 어쨌든 이제 경계를 이렇게 딱 세우고 있는 거니까 밝게 하면서도 제가 좀 약간 경계를 허물듯이 다가갈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불편한 건가? 아니면 나랑 안 맞는 거? 나를 싫어하나?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내가 이렇게 다가가고 이런 게 안 통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게 싫은가 보다? 그래서 약간 제가 더 조심하게 되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되게 밝은 사람일 때는 제가 이렇게 다가가는 걸 그 사람도 불편해하지 않고 그 사람 다가오는 것도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으니까 둘이 있을 때는 좀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크림님이 얘기하실 때 딴 때보다 저는 조금 긴장돼 있다는 네. 좀 떨림이나 긴장됨을 약간 느끼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약간 작고 네. 이렇게 잠겨있는 듯한데 혹시 지금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있는지 몸을 통해서 조금 알아차려 보시고 지금 그냥 상태를 툭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뭔가 이렇게 내가 그런 의도치 않은 발금을 냈을 때 그걸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되게 그때 긴장하고 뭔가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게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 크린 얘기 들으면 내가 되게 천진난만하게 막 밝을 때 누가 옆에서 그걸 탁 질투하고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한번 이렇게 탁 저를 후려친다고 해야 되나? 탁 맞은 혹시 듯한 수박님 느낌. 말하는 건가요? 저죠? 그렇진 않아요. 수박님은 아니었어요. 네, 농담이에요. 네. 그냥 뭔가 제가 이렇게 넌 진짜 해맑아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그냥 뭔가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오거나 제가 주목받는 상황이 됐을 때 뭔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저를 이렇게 탁 누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좀 무안하고 창피하고 긴장되고 그걸 딱 경험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갇혔던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경험을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좀 되게 긴장했던 거. 그래요. 분명히 이제 두 개의 극이 여기서 보이는데 하나는 밝으면 막 나한테 없어하면서 질투하고 그런 사람 보면 막 눌러버리고 못하게 하고 막 통제하는 사람 쪽이 있고 한쪽은 그거를 그냥 충분히 누리고 의도치 않아도 그거를 향유하는 쪽이 있어요. 근데 지금 파워 이슈가 있어요. 한쪽은 파워를 막 부리고 행세하고 통제를 막 내 힘을 거기다가 통제를 해서 이행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한껏 밟지 못하게 만들려고 약간 가해의 모습이 있고 이 밝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막 갑자기 무안해지고 좀 상처받고 굉장히 무안할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저는 파워 말씀하시니까 이 지금 보리님 뭔가 회사 일을 제 걸로 해석해서 막 뭐가 떠올랐는데 그 밝은 팀원을 질투를 하잖아요. 그럼 뭔가 파워 이제 그 뒤에서는 파워 있는 예를 들어 더 높은 직급의 누구라든지 내가 더 잘 보이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또 되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딱 갑자기 들었어요. 야, 그러면 이거 인간관계가 되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는 사람들 심리를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노력해야만 얻는다 라는 얘기는 약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노력하면 된다. 사람 마음도 내가 조작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서 이게 약간 진솔성이랑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외롭겠다 어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항상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되게 진솔한 어떤 나의 어떤 면모는 보여주지도 못하고 또 막 이런 밝은 장애는 끼지도 못하고 되게 외롭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리님도 저 행동이 이상하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 밝은 게 다 가식 같고 관종 같아 보이고 내가 그런 거를 관종처럼 구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런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본인이 되게 밝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감 자체에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이슈로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작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신뢰는 없겠죠. 내가 조작하고 가식적으로 노력해서 의도해서 얻은 게 사람 마음이고 관계를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아. 신뢰를 하겠어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속여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나의 진면목을 보면 싫어할 거야. 이만큼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난 어떤 건 계속 감춰야 돼. 이런 식으로 보이려고 어필해야 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첫 단추부터 사람들과 믿고 신뢰하고
내가 여기 충분히 사람들이 날 좋아할 만한 소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체에 이거는 확신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그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니 나한테 오는 좋은 마음을 스스로도 의심하게 되고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다라고 투사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또 다른 사람들의 밝은 면모를 계속해서 크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억누르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여기 보리님도 쓰셨지만 싸하게 굴면서 내가 못 얻는 거 다른 사람도 못 얻게 한다 이렇게 되면 좀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밝음 도대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 없다에 와 연관된 이 밝음의 에너지는 뭘까요? 밝은 사람. 저 같은 경우 잘 표현하는 사람? 그냥 기쁘고 좋고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내보이는 사람. 지금도 얘기하면서 어떠세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눈치 크림님.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크림님은 정말 이걸 잘 발산 못하고 살 수도 있겠네요, 평소에. 약간 죄책감인가요, 지금? 겁인가요? 얘기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랬을 때 그게 되게 수용되는 장에서는 제가 뭐 의식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좀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거. 지금은 왜 그래요? 혹시 이 가해 쪽인 이 수박님의 의식이 되는 건가요? 내가 너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럴까? 그러니까 보리님 케이스니까 근데 여기 보리님이 별로 안 좋아. 하는 안 좋아하는 걸 내가 하는 것 같아서 그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의 후 팀원의 모습인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니까. 네, 그 약간 제가 편하게 얘기가 안 되고 자꾸 보리님 여기 안 계시지만 들으실 거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그걸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잊지도 않은 네. 지금 가해자가 내 마음의 사이키 안에서는 이미 자리를 있는 떡 거죠. 자리하고 있네요. 이렇게 꼴 보기 싫은 눈빛으로 크림님을 너도 그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왜 저래? 약간 너 혼자 왜 저래? 되게 꼴보기 싫어. 못마땅해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게 떠올라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보리님 쪽이랑 비슷한 수박님은 어때 보여요? 저 약간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까 사실 막 이렇게 크림님이 뭐 아까 뭐 전가요? 뭐 수박님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미안해요. 미안해. 근데 꿀꺽 미안해를 삼키고 다음을 넘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약간의 죄책감이 있네요, 그러면. 네. 그쵸. 저도 그런 마음 많이 썼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되게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제가 이렇게 대신 사과하고 싶고 혹시 내가 또 언제 그랬나?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럼 되게 좋은 지금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크림님은 평소에 그거에 억눌림 당하고 통제당했던 압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희생자고. 그리고 수박님은 자기 스스로 느끼기 내가 좀 그런 가해를 하는 편이다. 나는 좀 그런 감정적인 압박을 사람들한테 주고 뭔가 통제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이루고 이제 이 극에서 벗어나려면 사실 양쪽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보리님은 안 계시면 이게 보리님의 내면의 상황과 비슷할 것 같거든요. 두 분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뭐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수박님이 먼저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보시고 이제 그 말을 듣고 크림님은 떠오른 나였던 감정을 또 표현해보시고 하면서 한 두세 마디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어요. 미안해. 나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느낌 때문에 너가 막 그렇게 밝게 했을 때 되게 위기감이 들어서 너는 별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확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 지금은 너가 막 그런 거 없이 다 막 이렇게 해치듯이 그런 압박감 없이 편하게 너의 밝음을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그 분위기도 좋고 너도 좋아서 좋다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다가갔던 건데 너가 그걸 불편해하는 게 나도 느껴져서 내가 좀 잘못한 건가 해서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네가 그렇게 편하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너하고 조금 더 내가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걸 표현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뭔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진솔한 면모들을 좀 같이 배우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배우고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둘 다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맞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되게 확 와닿았던 말이 하나 있어요. 크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막 밝고 좋아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나는 그게 너도 좋아서 그런 거라고. 나의 밝음과 이거는 얘를 배척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도 마음에 들고 좋아서 너를 포함해서 다 좋아하는 거다. 뭐 감정이 좀 올라오나요, 네. 크림님?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냥 뭔가 오늘 이렇게 같이 시간을 하면서 되게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이 저는 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내가 받았던 어떤 냉대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되게 안타깝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슬프다? 네, 왜냐면 저는 진짜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이 사람한테 위기감을 줬다라는 거는 또 제가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좀 근데 사실 크림님의 마음에는 이 맞아요. 위기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그렇게 느낀 거는 저쪽의 한계죠. 근데 이제 그걸 크림님이 느껴서 안타까고 너무 죄책감을 가질 이슈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그쪽과 소통을 해서 그 사람이 아 이런 마음이 너도 좋아서 하는 건데 너가 그거를 꼬아서 혹은 못 받아들여서 나는 배척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너도 좋아서가 수강님한테도 와 닿았던가요? 그랬던 것 같아. 아까 약간 너도 좋아서 하는데 여기가 뭔가 가슴이 약간 이렇게 뭔가 녹는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 나도 되게 받아들여진 느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밝고 막 화기애애하고 이런 장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진 않는다라는 느낌이 짙게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수박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나한테 없다고 생각한 이 밝음은 뭔가요? 근데 이게 되게 진솔이랑 뭔가 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생각하면 밝음이 막 우리가 막 생각하면 막 이런 밝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뭐 꼭 좋은 게 아니더라도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내가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 네, 그걸로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이고 네, 만날 수 있는 것. 네. 그렇게 아. 다가오네요. 신기하네. 그냥 밝음 그쵸. 이거는 또 해맑음이 그런 뜻이거든요. 음, 해맑음은 무조건 밝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경계 안 세우고 막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질투가 난다. 그래서 그냥 좋은 상황에서 막 여기 보리님처럼 좋다고 막 표현을 해놓고 났는데 그건 진솔한 거죠. 어떤 티를 내거나 조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진솔하게 나의 흥분을 딱 표현해놓고 나서 쾅 찍는 거죠. 너 가식적으로 관종같이 굴었어.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나온 거를 오히려 가식이라. 네, 가식이라고 관종 같다. 너 뭔가 의도했어.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한테도 이렇게 가슴에 창을 탁 꽂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저 있는 그대로 나를 좀 표현하고 보인다 하면 그런 마음이 더 안 생길 것 같은가요? 수강님은? 있는 그대로 보인다 하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느낌이 일단 먼저 있고요. 그럼에도 그걸 해서 뭔가 유지가 되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크게 오히려 그 사람이랑 더 친해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관계성의 문제는 그 신뢰로운 관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 때만이 마음에 새로운 경험치가 생겨서 변할 수 있어요, 마음들이. 그래서 신뢰로운 관계, 이런 관계성을 맺고 지지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치료적인 관점에서도 항상 하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이런 상태의 보리님처럼 뭐 이런 상태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서는 수강님을 통해서 봤듯이 저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였을 때 고깝게 보지 않을 거란 확신이 없죠. 근데 정말 그게 바뀌려면, 나 안에 그 스키마라는 게 바뀌려면 내가 있는 그대로 보여봤을 때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린 시절에는 더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수강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그걸 못했으니까 그 경험치는 내 안에 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한 영역 밖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으면 이해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의 힘을 빌려서 나한테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지, 마음에 한데 나에겐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고 보니까 그 크림님처럼 저 사람도 그때 나를 포함해서 좋아하는 거래. 그렇다면 조금 용기 내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새로운 관계를 너무 가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만들기보다 있는 관계에서 조금씩 내 주변에 원래 있던 친구들, 가족, 뭐 직장 이런 데서 조금 더 나의 순간순간의 흥분이나 뭐 약간의 싫음이나 뭐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해보는 게 나의 프랙티스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는 여기 보리님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혼자서 막 생각하는 트랜스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정말 상대방들이 나한테 보내는 눈빛, 바디랭귀지, 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충분히 체험을 하려는 것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경험이 정말 있는 그대로 내 의식의 장 안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조금씩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변화들이 생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나에게도 해맑음이 있고 저건 누구에게나 누릴 권리가 있는 거고, 그거를 막는 거는 나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상처와 억압을 주는 거고 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깨달음과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관계가 되게 소중하게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그래요. 오늘 이렇게 보리님은 안 계셨지만 보리님의 그 케이스를 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통해 비춰봤던 것 같고, 보리님에게도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반영적이었으면 좋겠고 본인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얻어가실 수 있는 팁이 있는 토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수강의 크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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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